한창 멋부릴 나이인 20살의 건선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피부과 병원에 갔었는데 일반 피부과 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진단이 났다가 연고를 계속 발랐는데 낫질 않아서 이상해서 그냥 연고를 계속 바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변이 급속도로 심화됐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게 이제 조직 검사 후에 건선이라고 판명이 났죠. 건선으로 착각하기 쉬운 피부 질환 중 하나인 지루성 피부염. 특히 두피에 생기면 구분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마 쪽까지 증상이 내려온다거나 홍반이 점점 더 붉고 두꺼워진다면 반드시 건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처음엔 만성 습진이나 아토피로 착각해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특히 아토피는 구분이 쉽지 않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목이라든지 또 팔꿈치 안쪽이라든지 또 무릎의 뒤쪽이라든지 이렇게 접히는 피부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건선은 튀어나온 관절 부위, 즉 무릎, 팔꿈치 뭐 이런 부위, 또 꼬리뼈 이렇게 돌출 부위에 잘 생기게 됩니다. 권재현 씨의 정기검진이 있는 날, 3개월에 한 번 비정상적인 면역 활동을 억제시키는 생물학 제제로 치료를 받은 지 벌써 10달째다. 건선 치료는 첫째 바르는 약 계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외선 치료가 있고, 세 번째는 먹는 약이 있고, 네 번째는 최근에 나온 것들인데 주사제로서 소위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신적인 합병증 문제, 이것은 바르는 걸로는 사실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전신적 투여제, 예를 들어서 먹는 약이나 아니면 생물학적 제제를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말이 너무 조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양말의 목의 길이가 다양한 양말이 좋습니다. 오늘은 긴 양말 신으시고 내일은 중간치, 모레는 발목 양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어떤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조이게 되면 그 부위가 또 나빠져요. 보습을 좀 더 강화해야. 치료 후 그의 몸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바지 중증도가 한 28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주사를 쭉 맞으시면서 가장 최근 게 10월 5일 날 하신 게 17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11 정도가 떨어지신 거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호전된 정도는 한 40% 정도 호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도 보면은 현저하게 차이가. 기존 치료에 반응이 없어 피부의 70~80%가 건선으로 덮여있던 상태. 생물학적 제제에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고가의 치료법. 어떤 환자에게 적합할까? 첫째, 중증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아주 심한 건선이어야 된다. 두 번째, 표준적인 치료에 다 실패했거나 표준적인 치료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지 표준적인 치료를 더 이상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즉 그 두 가지 조건, 중증도 조건과 표준 치료의 불능성 조건 두 가지가 맞아 들어갈 때에만 이것을 보험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붉었던 피부가 자색으로 변한 상태, 호전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더디기만 한 회복 속도 때문에 걱정이 크다. 권재현 씨는 자신의 비만을 의심하고 있다. 그 학교를 거의 졸업할 무렵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서 생활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식이요법 비슷하게 해서 그 육류하고 이제 기름을 끊고 채식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효과를 좀 많이 봤습니다. 특별하게 약을 많이 쓴 건 아니었는데 체중을 빼고 그다음 체중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되면서 그때 효과를 좀 많이 봤고.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건선은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비만은 건선의 심각한 위험 요소다. 비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방 조직이 많다는 뜻인데 그 지방 조직에서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항상 몸 전체가 저강도의 염증성 그런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건선이라는 병은 잘 아시다시피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따라서 건선을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실제로 건선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